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효진입니다.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 쿠키즈 만들어 볼 건데요. 미국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아마 뉴욕이 아니시면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못 보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뉴욕의 델리나 여러 가지 슈퍼마켓 이런 데서 아니면 베이커리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지만 단계별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터는 이렇게 완전히 녹은 상태고요. 완전히 녹아서 다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이런 거 하실 때 이걸 흔드니까 카메라가 흔들리네요. 이렇게 해서 다 섞이고, 혹시 잘 빠지지 않으면 스패츌라로 거품기 속에 있는 버터를 빼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버터와 설탕이 하나가 됐다고 보시면, 책에는 설명은 버터밀크, 달걀, 바닐라 에센스 이렇게 해놨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책 사진처럼 지금 상태에서 계란은 바닐라 에센스랑 섞어놨거든요. 이거를 반을 나눠서 붓고 전체적으로 다 흡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회차를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작업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서 볼을 들고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흔들릴까봐. 이렇게 됐고, 나머지 계란을 넣고 해주시고요. 계란 같은 것도 볼을 최대한 깨끗하게 긁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가장자리랑 가운데를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밀크는 미국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항상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유랑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걸 주면 이렇게 덩이가 생기는데요. 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에 들어갔을 때 살짝 분리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결과물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 버터밀크를 쓴다면 이런 덩이가 별로 없어서 표면이 더 매끄럽게 나오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날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버터밀크가 언젠가 슈퍼에서도 일상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그때까지는 버터밀크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터라는 것도 우유를 굳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버터 만드는 클래스에 가봤었는데 결국 우유나 생크림 이런 거를 막 저어가지고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은 결국 일맥상통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 상태에서 가루를 넣을 거예요. 가루는 다 중약분, 베이킹소다, 소금 해놨고요. 한 군데 담아놓은 거를 채를 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하실 때 반반 나눠서 해주셔도 되고,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어서 한 번에다 넣고, 혹시 소금 같은 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으니 끝까지 채를 다 쳐주시고요. 덩이가 크죠? 다른 가루에 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죽이 이렇게 묽을 때는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해야겠죠. 아, 이것도 그걸 하겠구나, 냉장을 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가장자리 가운데 섞어주시고, 이렇게 묽은 경우에는 거품기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오늘 스패츌라를 해서 한 번에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묽고 이런 반죽들이 냉장을 해야 되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묽은 만큼 더 잘 퍼지는 것도 있어요. 베이킹소다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섞였고, 늘 공통점이 있죠. 볼의 가장자리 가운데 부분 됐고, 이렇게 윗부분에는 다 섞인 것 같더라도 아랫부분에 엄청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터밀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유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 산성분이 오히려 좀 식감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식초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유에 식초를 해서 하는 게 버터밀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공정을 거치면 깊은 맛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생크림 이런 걸로 버터밀크 대신에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천드린 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생크림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집에 생크림이 남으실 때 해보셔도 되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섞였죠. 그러면 여기 담아가지고 항상 랩을 사용하는 이유가 싸고 가볍고 투명해서 좋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유산지 이런 거보다는 랩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곤 해요. 유산지나 일회용 비닐이나 랩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유산지를 하면 좀 더 빡빡해가지고 모양이 더 그거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자국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죽이 어중간하게 남아도 꼭 다 해서 혹시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차피 한 군데 뭉쳐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긁어주시고요. 이제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한 거를 냉장을 해서 굳힌 뒤에 사용을 할 거고 최대한 냉장고 들어갈 때는 비슷한 높이가 좋습니다. 그래야 일정하게 되죠. 1시간을 하는데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당연히 안쪽은 다 냉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2cm 정도 모양은 둥글게 하시든지 직사각형 하시든지 큰 상관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을 한 뒤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냉장하는 동안 위에 데코레이션을 이 아이싱을 만들 건데요. 여기에는 우유랑 슈가 파우더를 채쳐서 섞은 거고요. 꼭 채를 쳐주셔야 되고 슈가 파우더나 카카오 파우더나 뭉침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혹시 우유가 없으시면 그런 거를 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유를 더 추천드리고요. 바닐라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1, 2g 정도 더 추가를 하셔도 돼요.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빡빡하죠. 빡빡한 느낌인데 이 정도 빡빡하지도 않으면 쿠키 위에 장식을 했을 때 줄줄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취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쪽은 아이싱으로 먹고 싶고 한쪽은 녹인 그거 초콜릿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이렇게 두 가지 아이싱을 만들지 않고 한쪽은 초콜릿을 그냥 코팅용 초콜릿을 중탕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정통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뚜렷한 그런 나누는 배합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반 정도를 이렇게 덜어두시고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가 아니죠. 카카오 파우더도 몇 g이라고 딱 정해진 것보다는 한 수북하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두고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침에 이른 시간이라 목소리가 잠겨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 16일 전까지 이걸 다 올리려다 보니까 최대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다크 카카오 파우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게 이렇게 까만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카카오 파우더 색깔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를 살짝 쳐주시고 가루가 더 들어가니까 자연히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번 덜어 놓으신 후에 섞어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넣을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여기 흰색 아이싱이라 너무 빡빡하면 차이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우유를 조금 이제 한 스푼 정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섞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 거 섞으실 때 한 번에 확 넣으시면 농도가 너무 묽어지니까 항상 여기 한 스푼 정도에서 조금 넣고
추가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너무 소심했죠. 너무 묽으니까 이 정도 다 넣으면 된 것 같아요. 가루는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저희가 원하는 색깔이 나고 있어요. 이런 거에서 카카오 파우더도 제가용 카카오 파우더 써주시지 베이킹용 너무 그걸 써주시면 안 돼요. 너무 그냥 가당을 써주시면 너무 달아지기 때문에 무가당으로 써주시고, 지금 색깔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데 농도가 자연스럽게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유를 살짝 섞어서 농도를 맞춰볼게요. 우유를 조금 넣고 농도를 맞춰주고 있고요. 이런데 거품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거품기를 사용하면 아이싱이 빡빡해질수록 빼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거품기에서 빼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만만하고 작은 스패츌라가 있으시면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겨우 한 숟갈도 안 넣었는데 금방 농도가 이렇게 됐죠. 이래서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수습이 안 되시는 거예요. 다 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아이싱도 망하거나 또 망하는 방법은 마를 수가 있어요. 마르거나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랩으로 덮어두시면 쿠키가 반죽이 숙성이 돼서 다 구울 때까지 안전할 거니까 이렇게 농도 다 맞춰주시고, 농도 그 다음에 여기 아이싱 맞춰주시고, 혹시 우유를 많이 넣으신 분들은 여기서 여기 파우더 조금만 더 넣으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아이싱의 농도가 너무 묽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거, 그게 중요하죠. 같이 올라가니까. 네, 저는 완성이 됐으니까 랩에 덮어두고 쿠키가 다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는 46쪽이고요. 냉장했던 반죽을 분할을 해서 이제 성형을 할 건데, 혹시 반죽이 냉장을 해도 막 일반 반죽처럼 딱딱해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살짝 덧가루를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자르시면 좀 더 확실히 자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반죽 위에 덧가루를 해주셔도 되고, 여기 날에다가 살짝 덧가루를 묻히셔도 잘 매끈하게 자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12조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16등분을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씩 모양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분을 했고 이거는 옆에다가 치우고 모양을 빚을 건데, 퍼짐이 있는 반죽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너무 붙여서 하지 말고 손에도 살짝 덧가루를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븐팬에 들어갈 때는 덧가루가 최대한 없는 게 좋으니까 살짝씩. 손에 덧가루가 있죠. 미국에서 블랙 앤 화이트 쿠키는 대부분 이만큼 손바닥만 더 컸었거든요. 근데 납작하게 할수록 위에 아이싱이 많이 올라오고 달아진다는 느낌에서 제가 체계할 때는 조금 더 도톰한 모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취향에 맞게 덜 달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워도 퍼짐이 있어서 한 1.5배, 2배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재를 해놨지만 블랙 앤 화이트가 흑백 갈등, 흑인과 백인의 갈등 이런 거를 상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동양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건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뉴욕 오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기 거의 대부분의 마트나 한인마트, H마트라고 그것도 거의 한국의 GS마트 이런 규모와 크기로 잘 돼 있고,
동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서 굽도록 할 거예요. 항상 비슷한 사이즈인가 그 다음에 두께인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한 팬에 들어가는 거는 한 배를 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실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고기가 다 구워져서 나왔고요. 아랫부분은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고 가운데 부분은 아무래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쿠키라기보다는 조금 빵에 가까운 느낌이고요. 빵과 쿠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책에 보시면 47쪽에 아이싱을 두 개로 나누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블랙 아이싱으로 나누실 때는 전체 처음에 만들었던 흰색 중에 반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나눈 뒤에 이거를 색깔을 맞추는 과정에서 카카오 파우더가 들어가고 우유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점점 양이 더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두 개 색깔이 똑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카오 파우더를 넣으실 아이싱은 전체 분량에서 3분의 1 정도를 넣고 카카오 파우더 넣고 우유 넣고 하시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이 데코를 하시기 전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그거죠. 키친타올을 적셔가지고 옆에 두시면 스패츌라가 두 개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로 두 가지 색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지저분해지기가 쉽거든요. 색도 반대의 색깔이니까 섞여주기가 쉬워서 이렇게 하나 하시고 완전히 닫고 그 다음에 흰색을 해주시는 게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 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는 초콜릿이고 하나는 다른 그걸로 할 수도 있죠. 하나는 여기 아이싱으로 하고 하나는 초콜릿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흰색 아이싱부터 할 건데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한번 사용하시기 전에 저으셔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농도인지 봐주시고요. 살짝 빡빡한 정도가 좋지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패츌라 안쪽을 사용하셔도 좋고 바깥쪽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여기 쿠키 위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유지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장자리 마무리 해주실 때도 너무 이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 한꺼번에 아이싱을 확 얹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잠깐 식힌망 위에 두고 이렇게 됐죠? 식힌망에 가장자리를 한번 흩어준 데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용기에다가 최대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놓고 혹시 더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물티슈로 한번 닦겠습니다. 닦고 나서 이제 반대쪽을 해야 되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평범하게 먹기에도 너무 네,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항상 아이싱 하실 때 윗부분이 살짝 굳을 수가 있어가지고 반대편을 해줄 거예요. 손 아랫부분에 크게 묻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아이싱 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런 것도 여러 명이서 만들면 얘기를 하면서 하기가 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죠. 블랙 앤 화이트 쿠키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도 부대찌개 이런 건 역사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름에서부터 역사가 나오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다른 데 없는 그런 레시피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 야 이게 일자가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싱을 하실 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위에 덮어주는 거죠. 여기 뉴욕에서는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도넛집에 가면 도넛도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놓은 게 있고 그거를 책에 실어뒀습니다. 제가 카메라에서 자꾸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키가 혹시 저희 빨리 식히시려고 하면 식힌망째로 넣어두셔도 돼요. 저기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되니까 한 15분 정도 있으면 완전히 식히실 수 있어요. 완전히 식히시지 않고 이걸 하시면 너무 다 녹아버리고 아주 쿠키를 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다듬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살짝 도톰해 보여도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 앞에 부분이 살짝 이러면 이런 부분도 스패츌라로 충분히 다듬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매끈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쿠키즈 만들어 봤고요.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맛있게 여러분들하고 만들어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혹시 블랙 카카오 파우더가 있으시면 이렇게 까만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거지만 오늘처럼 자연스러운 모습도 있다는 거, 여기 사진이나 역사 같은 거 실어 놓은 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That's everything I wanted to share about my black and white cookies. Hope you liked this video. See you in the next one. Thanks. Happy baking, everyone. Bye bye.